네, 오늘도 시장 변동성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0.6%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장에서도 보면 이제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었고 일단 섹터별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가 강한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미일 자동차 관세가 이제 25%에서 12.5%로 합의가 됐다라는 NHK 보도가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네. 앞서 송 대표께서 얘기할 때만 해도 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정민회 막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한 예, 9시 20분쯤 확인을 했죠.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 뭔가 지금 시장 진짜 빠르죠. 네. 우리 현대차, 기아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로 음전하는 와중에도 자동차주는 강하다. 우리도 이제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본만 자동차 관세 깎아주진 않겠죠. 거기다가 저 알래스카 저기 LNG LNG. 개발에 우리가 들어간다. 아, 저거 상당히 진짜 돈 되기 어려운 작업인데. 뭐 천연가스 매장량은 어마어마한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저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한다면은 상호관세율은 많이 깎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손실 보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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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예. 자, 나도 아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입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이재규 본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회사 이름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옮기신 거예요? 옮긴 겁니다. 옮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도 투자 자문? 예, 맞습니다. 예, 예. AJ.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코스피 또 플러스로 도네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이거 쫓아가야 될까요, 이거? 네, 일단 뭐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밀리면서 지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재밌는 결과를 하나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네.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2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상승한 기업이 1,100여 개 기업이고요. 네. 하락한 기업이 5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졌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많이 이끌어왔었던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과연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대에서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이 좀 더 강해질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을 보면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는 그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주도 섹터가 예. 다시 한번 랠리를 보였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방산, 원전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메리트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도 섹터를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새로 올라가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지 여부는 조금 더 저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지금 이제 뭐 보니까 방산주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이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올라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올 연초 이후 꾸준하게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좀 꼽혀왔었잖아요. 일단 시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예. 조선보다는 좀 더 견조했다라고 보거든요. 견조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가 좀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선이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반기 뭐 발주라든지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는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액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서 물량을 납품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방산 4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로키드 마틴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 방산 기업들과 비교를 할 텐데 거기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약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 중에서 순매수 2위 기업과 3위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도 좀 더 강하다라기보다는 버텨주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내일 실적 나오지 않나요? 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요 하이닉스 좀 고민스러워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69,000원 금방 오던 삼성전자도 주춤한 데다가 하이닉스는 지금 이 오랜만이네 이거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와 버리는 데다가 지금 또 간밤에 뉴욕에서도 반도체 주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잖아요. 네. 요걸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지금. 예, 일단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하락이 나오자마자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분석가들이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대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목표가에 대해서 하향 레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2분기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약 9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 분기에 1분기, 2분기 때 9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년이라고 했을 때 4개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0조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어떻게 보면 저평가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HBM 쪽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HBM4 같은 경우는 3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제품 믹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 구조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위치에서 HBM 쪽에 대한 우려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논리들과 좋은 내용들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라는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 그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스타게이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 또 오픈 AI 쪽에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뉴스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전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과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ASML 얘기도 자꾸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네. 지금 뭐 미리 드린 질문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남 사모님들 한번 텐베거의 손맛을 느끼게 해줬던 한미 반도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앞으로 뭐 성장 캐파라든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차를 좀 길게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빠르게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도 좀 서둘러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면 독점적인 지위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계 자체의 혜자를 누렸었던 기업인데 그랬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막 살펴보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조인데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이 독점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싸다가 보기도 어렵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조금은 반감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가 레거시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한미 반도체보다는 낮거든요. 물론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제 레이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저는 시장에서 그동안 크게 관심이 없었던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HBM 쪽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과거에 못 올랐었던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 HBM이 뭐 D램 쪽에 대한 매출을 50% 60%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오히려 D램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주인데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때마침 보니까 그 대한조선 네. 8월 1일 코스피 상장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까지가 일반 청약이에요. 어제 오늘 이틀. 네. 예, 대한조선 그 IPO 네. 이것도 좀 전략 좀 얘기해 주시고. 네. IPO 전략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오늘 그 도우인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와 굉장히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상장된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폴더블 쪽에서도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살짝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반등이 좀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생소한 내용인지 혹은 신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코스닥 아닐까. 상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인데 화면에. 예, 그죠? 예. 네. 코스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들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네. 재차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 이번에 우리가 직전 고점을 오히려 넘어가야지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저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LNG 벙커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선. 벙커링선이 뭐냐면 LNG 배를 타고 갈 때,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배를 타고 갈 때 네. 중간에서 LNG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주유소 같은 거죠. 그래서 LNG 벙커링 선에 대해서는 이제 LNG 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벙커링 선 쪽에 대한 수요가 붙을 텐데 이 LNG 벙커링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HD,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마다 장단점이 좀씩 있거든요. 뭐 FLNG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LNG 벙커링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뭐 질문하면 또 자르려고. 아니 끝내야 돼서. 시간이 다 된 거죠? 네네네 넘었어요. 진짜 2차 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다음에 네. 또.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